예, 오늘 발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성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제에 제가 오늘 발제를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리빙랩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SE의 리빙랩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리빙랩은 일상생활 실험실, 그리고 살아있는 실험실, 우리마을 실험실,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실험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곳이 물 문제, 쓰레기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문제든 이제는 함께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하에 민산 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부분이에요. 그동안 실험실이라 그러면 좀 폐쇄된 공간에서 천재적인 과학자가 그 문제를 풀고 실험을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그 실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과학자님도, 그리고 문제를 안고 있는, 그리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풀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실험을 하고 실증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R&D 주체로 갈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끼리도 함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내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야.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사회문제 이제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회문제를 한다, 어찌 한다 그러면 정부 주도식으로, 아니면은 그 기업이 이 문제를 풀 거야. 제품을 만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민산 학연 간의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 리빙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은 몇 가지 포인트에서 과거와 틀려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 했던 이노베이션 포 피플이라고 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이 이노베이션 포 피플이었고요. 시민사회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풀어가는 거, 우리 정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어야지 라고 했던 부분도 이노베이션 바이 피플이라고 표현되는, 어찌 보면 시민사회 중심으로 해왔던 부분도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은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입니다. 민산 학연 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가는 거,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 만나는 거, 그리고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 되는 부분이 리빙랩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끝단에 있는 사용자들도 주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이런 비전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그리고 만든 제품을 이 제품이 정말 좋네. 이거 정말 우리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지. 그러면서 코크리에이션,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그 최종 사용자 역할도 되고요. 그리고 만들었던 제품을 이게 더 우리 취향에 맞네라고 해가지고 평가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품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종 사용자는 그냥 우리 시민이라고 표현되는 얘기도 되지만 어르신들, 장애인들, 여성들, 아줌마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도 혁신의 주체가 되면서 이 문제를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야 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리빙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방향은 양다리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R&D를 통해 가지고 논문을 쓰고 특허를 낼까 하는, 어느 한 곳에서 하지 못했던 그 기술의 탁월성,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양다리였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과학기술이 사회적 문제, 그리고 공공적 문제, 이런 부분에 눈 감고 있지? 왜 양극화라든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눈을 감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은
국가 경쟁력,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을 바꾸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이 목표부터 이거는 전문가만이 아니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그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풀어야 돼 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 리빙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리빙랩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사회 문제 해결 내가 다 알고 있지. 물 문제, 쓰레기 문제 이게 문제야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R&D를 해가지고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항상 R&D로 끝나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는 정말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방관의 문제라면은 소방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일정 부분 거기 있는 최종 사용자 주체들하고 실증을 통해 가지고 실제 문제 해결까지 가겠다는 부분이 방금 본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 R&D만의 문제가 아니야. R&D는 기본이고 법제도 문제도 바꿔야 돼.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실증이 중요해. 그리고 이게 되려면 공공구매든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져.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과기부가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모든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식에 리빙랩이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서 그 과기부가 2013년도부터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리빙랩은 2014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방금 소개드리는 건 성태용 교수님께서 하베스트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하베스트 기술은 조금만 움직여도 밝은 빛을 내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분은 세계 100대 과학자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동안 우리가 사회문제 해결형이라면 어머 이미 있는 기술 아니야? 적정 기술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기부의 사회 문제 해결 사업 중에서 SABCD가 있다면 S 등급을 받은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과기부 장관상까지 받은 저겁니다. 자, 가장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부분은 그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랑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그런데 오른쪽 편에 보면 나타나다시피 대부분 사고가 밤에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 사망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된 바는 야간 작업자들,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사고 경험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장비를 갖다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게 들어갔던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베스트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빛을 움직여도 밝은 빛을 냅니다. 열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태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반인적으로 우리 세계적으로 했던 부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100을 만들어낸다면 이분은 조금 움직여도 200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할 때 연구재단, 요것을 사업을 관리하는 연구재단에서는 이 에너지 효율성을 더 높이 달성하라라고 올려놨어요. 근데 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분은 그 목표치까지 달성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자, 근데 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머, 어디서 가장 밝은 빛을 내지? 그리고 어디서 가장 열이 나?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지? 하는 어찌 보면은 그런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신성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학제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류학과 그리고 행동 분석하는 사람들 함께 움직여 갖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은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방금 이 옷을 만들었을 때 벗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 이 사업이 된 거예요. 결국은 다 학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류학과라든지 아니면은 행동 분석하는 거라든지 기계학과라든지 이런 어찌 보면 전문가들 간의 어떤 협력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성의 결합. 어찌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R&D 주초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입고 벗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 리빙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행동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내는 곳이 어깨 부분이었어요. 자, 어깨 부분에 발광 키트가 들어갔어요.
발광 키트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하고 원래 입던 옷이 있다면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이 더 가벼워요. 근데 리빙랩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더 가벼운 옷을 무겁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과학자님이 깜짝 놀란 거죠. 가벼운 옷을 더 무겁다고 인식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봤더니 이 발광 키트가 어깨로 들어가다 보니까 옷도 빡빡하고 그리고 어깨가 죄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냐면 무겁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어깨에 들어갔어요. 근데 열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더워서 일을 못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깨에 들어가서 밝게만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밝아서 일을 못 하겠다. 적당하게 밝게 해달라. 더 중요한 거는 매번 이 청소하는 분들이 이것을 여었다 뺐다는 게 한 15초 정도 걸려요. 매일 세탁을 하니까. 근데 15초 동안에 여었다 뺐다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깨 부분 너무 밝아서 못 하겠다. 결국은 발광 키트가 어깨 부분, 허리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일 여었다 뺐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2년간 이 과제를 하면서 현장에 60번을 갔어요. 1년 첫 해에는 36번, 그 다음 연도에는 24번을.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그때 현장에 따라갔습니다. 갔을 때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머리 뒀다 뭐하냐? 이거 옷이라 가져왔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에 새벽에 나간 거죠. 저도 아까 리빙랩 현장 때 새벽 3시에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같이 간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이 바뀐 거예요. 아, 정말 저 과학자님이 우리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했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이 2년 정도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방금 이런 문제를 반영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것이 공공구매로 연결돼 가지고 혁신 시제품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과학자님 중에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연구가 나한테는 인생 연구였다. 그동안은 내가 기술 개발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현장에 쓰일 거라고 했는데 현장에 쓰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기술 개발을 했을 때는 눈 감고 그냥 어디 허공에 총을 쏘는 것과 같았다. 어디 한 군데는 맞겠지.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총을 쏘더라도 이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리고 현장을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기술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인지를 인식하게 됐다.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실제로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간다는 거는 기술은 one of them,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 해결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이분은 시각장애인들의 지팡이 문제를 가지고 리빙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사님, 리빙랩은 미라클입니다.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많은 과학자님들은 그 얘기합니다. 그동안 했던 실증 사업이나 그동안 했던 테스트베드 사업하고 차이가 뭐 있어?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기술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현장들하고 주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됐고, 재밌는 게 아까 있습니다. 60번의 현장을 간 거는 내가 아니다. 조교가 갔다. 내가 과기부 장관상까지 받으면 내가 모든 것을 공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과기부와 밀당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그런 룰이 없었는데 조교가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리빙랩이 어떤 그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첨단 기술, 최고 기술 이런 부분도 정말 현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주체들의 조직화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리빙랩을 거쳤고 아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리빙랩을 하고 난 뒤에 삼계탕을 먹는다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아들놈이 그 얘기를 해. 아빠한테 냄새가 난다고. 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의 문제점은 안전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냄새 문제. 정말 그런 수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빙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건가?
고민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 돌봄 문제, 쓰레기 문제, 뭐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부분은 정부 주도식으로,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전문가 주도로, 그리고 특히 연구개발에서는 과학적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면 당연히 흘러가지고 사회에 쓰일 거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R&D 투자가 30조거든요. 근데 이 R&D가 정말 현장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정말 문제 해결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그들만의 기술,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말 사회에 소통될 수 있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리빙랩 말한 어떤 움직임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리빙랩은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되면서 민산 학연 간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그 사회 변화까지도 같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빙랩을 했던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해요. 박사님, 전 리빙랩이 이제는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빙랩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첫 할 때부터 이례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어떻든 간에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최근에는 성대골이라든지 아니면 성남 시니어 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의 그 제품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리빙랩은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리빙랩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끝단에 있는 사용자들을 조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요. 리빙랩은 시민 주도형 아니냐, 현장 주도형이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은 리빙랩을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가장 끝단에 있던 사용자들도 조직화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도 확보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내가 주도지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례적인 참여를 뛰어넘어서 어떻든 간에 아까 말했던 민산 학연관이라고 표현되는 한 축을 어떻게 담당해 나가고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련 그 인력이나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리빙랩 코디네이터라든지 퍼실테이터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경단녀라든지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내가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주체로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R&D를 할 수 없지만 R&D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는 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뜨겁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리빙랩 활동 속에 제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은 리빙랩 네이션 아니냐, 리빙랩 국가가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뜨거운 부분이 리빙랩이라는 표현으로 움직여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리빙랩 그 네트워크를 치시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 치시면 첫 번째 나오는 블로그에 가시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별로 돌면서 했던 많은 포럼 내용을 발표 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계시는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유튜브에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쳐셔서 이 많은 아까 말했던 요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사회도 바꿔나가고 지역도 바꿔나가고 그리고 환우단체의 어찌 보면 권리도 만들어 나가고 어르신들의 먹는 문제가 인권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또 리빙랩을 통해서 움직여가고 이런 분들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요 정도 발표를 하고요. 예, 오늘 이 자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